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지난 연말에 1년을 결산하면서 각 분야별 베스트 제품을 선정했고, 스피커에서 올해 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이 있었죠. 그렇죠. 네, 바로 핑크팀의 킴이라는 스피커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김편님하고 저 그 외측에 있는 이 그렇죠. 귀엽게 생긴 이 스피커입니다. 그 스피커를 저희가 정말 올해 제품으로 선정한 이유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사실 음질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깜짝 놀랐잖아요. 네, 저희가 1년 동안 리뷰했던 스피커 중에 가장 음질이 마음에 들었던 스피커이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결과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이번에는 핑크팀의 킴이라는 스피커의 상위 모델이 드디어 국내에 상륙했다는 소식을 듣고 수입사에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 눈치채셨겠지만 중앙에 이렇게 새하얗게 생긴 전면 패널을 가진 보르그라는 스피커예요. 이 스피커 이전에 일단 저희가 이 핑크팀에 대해서 잠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예, 독일 스피커 제작사인데요. 네. 칼 하인츠 핑크 이분이 원래 이제 1986년부터 뭐 큐 어쿠스틱스라든지 여러 이제 그래서 스피커 설계 디자이너로 이제 맹활약을 하시다가 그 마란츠의 그 홍보대사였던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케넨 이시와타 이분한테 자기네 마란츠 앰프와 매칭을 할 스피커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부탁을 해갖고서 탄생을 하게 된 게 이 핑크팀 스피커 역사의 시작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완전 플래그십으로 WM4가 2016년에 등장을 했고 그거를 일반 가정 환경에 맞게끔 약간 다운사이징 했던 게 지금 이 오늘의 살펴볼 보르그. 그리고 나서 이거를 완전 스탠드 마운트로 바꿔서 2020년에 나온 게 저희가 작년에 올해의 스피커로 뽑았던 킴.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 핑크팀 스피커 제작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연보 정리의 달인이십니다. 뭐 관심이니까요. 근데 보면은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스피커 메이커 브랜드들 보면은 내부 엔지니어가 혹은 뭐 대표가 직접 이제 스피커 설계를 전부 다 책임지고 하고 내부에서 뭐 제작 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좀 외부에서 이제 제작하고 뭐 이런 방식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설계 자체를 외부 쪽에서 많이 도움을 많이 받는 그런 브랜드도 꽤 있어요.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뭐 하이엔드 메이커들 이런 데들도 보면은 기존에 저희가 지금은 이제 그쪽에 대표로 들어와 있지만 그 웹스터 그 양반도 원래 YG 어쿠스틱이 뭐 컴퓨터 모델링이나 뭐 측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서로 이제 교류하던 그 캠브리지 어쿠스틱 사이언스 그쪽의 대표였던 분이었잖아요. 그분이 이제 수석 엔지니어로 들어온 케이스고, 그 스피커 메이커 안에서 그 회사 안에 엔지니어가 직접 설계하는 그런 브랜드도 있지만, 외부에 많은 도움을 조력을 얻는다든가 아예 그냥 외부에 그 외주를 맡겨 설계를 거의 많이 맡기는 그런 케이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 하인츠 핑크 같은 경우가 딱 그런 케이스인데, 이분이 설계에 도움을 줬던 브랜드가 보니까 한 30개가 넘더라고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네임, 뭐 탄노이 뭐 이런 쪽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측정 장비라든가 모델링, 컴퓨터 모델링, 뭐 어플리케이션 뭐 이런 쪽에는 거의 일가견이 있는 정말 그 설계 전문가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그분이 직접 스피커 회사를 설립한 게 핑크팀이죠. 핑크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뭐 이렇게 배경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보르그 이 스피커 자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탐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트위터는 AMT. AMT는 저희가 뭐 다른 스피커 리뷰하면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문도로프랑 협업을 통해서 특주한 트위터라고 합니다. 이게 기존에 보니까 핑크팀 그 킴하고는 약간 좀, 그러니까 AMT라는 건 동일한데 조금 달라요 보니까. 그 면적도 넓어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위아래 길이도 길어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스펙으로 들어가면은 커버리지 그 재생 대역도 많이 넓어졌어요. 그렇죠. 고역이 이게 30kHz 맞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미드 베이스 이쪽 10인치가 넘는
예, 10.25인치로 지금 얘네가 밝히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전에 킴은 8인치였고 네. 이 위에 WM4는 15인치. 네. 그러니까 이게 딱 중간 사이즈죠. 미드 우퍼는. 네. 미드 베이스 우퍼 보니까 그 여러 가지 뭐 하여튼 페이퍼 우퍼인 거는 맞는데 뭐 서라운드 엣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차이가 보입니다. 보니까. 그렇죠. 얘는 네. 지금 보르고 같은 경우는 페이퍼 코닉인 동일하지만은 네. 그 서라운드 흔히 이제 엣지라고 부르는 거를 이제 패브릭을 채택을 해왔고 네. 좀 더 이제 그 원활하게 네. 지금 그러니까 고무보다 좀 더 원활하게 그런 움직임을 좀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요. 참고로 킴은 플라스틱 재질을 썼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이게 우퍼 사이즈가 크니까 좀 더 원활하게 네. 좀 더 부담 없이 움직이려고 지금 패브릭을 썼는데 예전에 탄노이 같은 대구경 인치들이 보통 엣지를 패브릭 천을 많이 썼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인클로저 쪽을 보면은 상당히 좀 특이하게 생겼죠. 핑크팀 킴도 마찬가지였는데 위로 가면은 이제 이 폭이 전면 베프리 폭이 좀 좁아지고 밑으로 이제 넓어지는 예,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고 옆에서 보면 패널 두께가 이 정도 네. 예, 거의 팔뚝 두께만큼 굉장히 두텁고요. 이 전체적인 이런 디자인이 사실 근데 그냥 조형적으로 예쁘라고 만든 건 아니에요. 그렇죠. 보니까 김표님 이런 설계 안에 어떤 그 원리가 들어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과감하게 이제 다면체 설계를 했잖아요. 배프를. 네. 그러니까 짐작하셨겠지만은 전면에 장착된 유닛들에서 나오는 음이 앞에 배프를 맞으면은 음이 왜곡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디프렉션, 회절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 회절을 일으키는 부분을 다 썰어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좀 기하학적으로 다면체 형상을 했는데 이게 음을 보다 깨끗하고 무대를 투명하게 만드는 그 디자인인 건 분명하죠. 네. 갖고 이렇게 좀 다면체로 깎거나 원호를 그리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인클로저 모서리만 해도 부드럽게 깎기만 해도 네. 그 회절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얘는 그때 한번 세보니까 10개 면이 이제 네. 전부 다 다른 각도로 하니까 그만큼 네. 음의 확산이라든지 음의 왜곡을 좀 줄일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눈길 끄는 게 이 앞에 이 배풀이 특이해요. 그러니까 네. 무늬목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앞에 그리고 소재가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예, 그냥 나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보니까 이제 넥스텔이라고 미국 회사가 만든 세라믹 섬유로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특성이 있나 찾아보니까 내열성이 무척 높고 그러니까 반대로 열 전도율이 무척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열이 많이 나는 이런 유닛들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기에는 정말 최상의 소재라서 이 핑크팀에서 특별히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스피커들 보면은 그 표면에서 일어나는 회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뭐 트위터 주변에 어떤 그 뭐 섬유 막 패브릭 재질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전면 패널을 뭐 그냥 라운드 처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봤는데 이처럼 이렇게 다면체로 막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 효과를 누린다는 것 이런 것들도 보면 칼라인치 핑크가 이끄는 이게 핑크팀이 굉장히 그 과학적인 그렇죠. 설계를 하는 팀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다면체 형상이면은 안에 내부 정제파를 줄이는데도 큰 이득을 얻을 수가 있죠. 왜냐면 정제파라는 것은 마주보는 면이 서로 평행일 때 그렇게 항상 생기는 고정 주파수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비대칭으로 꾸미면은 내부 정제파를 줄일 수 있다. 결국 음의 왜곡을 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칼라인치 핑크 이 사람 뭐 하는 얘기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내부 공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설계의 스피커들이 나오는데 뭐 그런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그 것들도 꽤 있다. 뭐 그런 거에 뭐 수천 부를 낭비하지 말라 뭐 이런 뉘앙스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리고 인클로저 후면에 보면 대부분은 이제 뭐 그 바인딩 포스트 이런 것들만 이제 설치되어 있는데 얘는 특별한 그 장치들 노브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이, 프리즌스, 미드, 그 다음에 댐핑,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다 그 미세 조절할 수 있는 그 노브들이 달려 있습니다. 김편님 이게 과연 뭘 바꾸는 그렇죠. 걸까요? 이게 진짜 스피커 설계 전문가가 만들었다는
증표 같은 거죠. 그렇죠. 정말 많이 내는 스피커 같아요. 네. 그러니까 kit만 해도 딱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이 상크버르그 오니까 4개. 그래서 댐핑은 말 그대로 그 물린 파워 앰프나 인티 앰프의 그 댐핑 팩터에 따라서 네. 가장 높은 솔리드 앰프 같은 경우에는 1번. 그리고 네. 이제 좀 약한 솔리드 앰프는 2번. 네. 그리고 진공관 앰프가 보통 댐핑 팩터가 약하잖아요. 약하죠. 이제 예. 3을 놔서 그 앰프를 가리지 않고 일관된 소리, 그러니까 일관된 댐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노브고요. 네. 그 옆에 있는 게 미드예요. 그러니까 미드는 이 방이 라이브 하느냐 아니면 좀 데드 하냐 이거에 따라서 200Hz에서 3kHz를 이제 건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프레젠스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피사체가 어둡거나 불분명하면 높여야 되겠죠. 그 프레젠스 노브를. 이게 그렇죠. 이제 1kHz에서 10kHz를 건드는 건데 근데 이게 너무 브라이트하다. 좀 환하고 좀 존재감이 너무 드러난다. 그러면 반대로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하이는 말 그대로 1kHz 이 고역대를 음압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의 이제 그 룸 환경에 따라서 고역의 음압을 줄이거나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린 이 세 개의 노브는 전부 다 0.5dB씩 세 단계씩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미세하게 자기 룸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룸의 환경 그리고 개인의 취향 그리고 매칭되는 뭐 컴포넌트 그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세심하게 그 조정을 할 수 있어서 그 오디오 파일 입장에서 상당히 공감 가는 그런 그 설계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뭐 스펙 자체는 크게 별거는 없어요. 사실 주파수 응답 특성은 저기 41Hz에서 고역 30kHz 그렇죠. 거기까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감도는 87dB. 그리고 공칭 임피던스는 무려 10ohm입니다. 10ohm. 그리고 밑으로 아무리 내려가도 6.5ohm 그게 최저로 돼 있어서 앰프에는 전혀 거의 무리를 많이 안 주는 그런 스피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반적인 설계나 스펙은 이 정도로 보고 이제 직접 좀 저희가 녹음한 거를 틀어드리면서 음향적인 얘기를 좀 이어갈까요? 저희가 이쪽에 와가지고 매칭한 시스템은 일단은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오랜더의 W20SE 레퍼런스급 사용했고 DAC는 MSB의 프리미어 DAC입니다. 그리고 앰프 쪽으로 넘어가면은 앱솔라레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앱솔라레 프리앰프 사용했고 파워 앰프는 하이브리드 그 파워인데 모노블록 모노블록으로 매칭을 했습니다. 앱솔라레가 뭐 출력은 이게 높지 않은데 사실 스피커 자체가 임피던스도 높은 편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제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일단은 저희가 한 3곡 정도를 녹음을 했는데 한 곡 한 곡 들어보면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곡 들어보시죠. I will be king, and you will be queen. Though nothing will drive them away, we can beat them just for one day. We can be heroes just for one day. And you can be me. 네, 처음 들으신 곡은 모비의 히어로스라는 곡인데 데이빗 보이의 곡을 리메이크했는데요.
제가 이거를 저희가 매직코 막 M9 예 그거 그 녹음할 때 처음 이렇게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때. 예, 그때 처음 녹음해서 틀어드렸었는데 이 또 굉장히 새롭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 AMT가 표출해내는 이런 사운드가 굉장히 광대역이면서 그리고 살짝 좀 달콤한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가 딱 열려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미드 베이스랑 이 트위터가 만들어지는 그 지점에 이 두 유닛의 어떤 그 매칭해서 나오는 그런 음색이라든가 이게 특별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6kHz를 기준으로 네. 위에는 지금 AMT 트위터가 담당을 하고 그렇죠. 밑에는 페이퍼콘 네. 10.25인치가 담당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2인매가 특히 여성 보컬 같은 경우는 250Hz에서 3kHz, 4kHz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분명히 이 두 유닛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전혀 이질감이라든지 네. 뭐 서로 다른 길을 간다? 다른 유닛이 울린다는 느낌이 체감상 전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칼-하인츠 핑크의 어떤 네. 이 크로스오버 설계 기술, 네. 그리고 이제 스피커 공진 관리, 네. 그다음에 이 보니까 4차 우도로 이 크로스오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완전 피크나 딥 없이 네. 그러니까 완만하게 하지 않고 완전 가파르게 깎아서 네. 있는 듯 없는 듯 이걸 붙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문도르프 호화 부품들을 왕창 했어요. 예,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이 크로스오버 설계에도 이 공력이 그냥 100%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곡에서는 이러한 그 대역뿐만이 아니라 이 스피커가 전해주는 그 칠흑 같은 배경, 네. SMB부터 이게 확 다가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킴보다 더 무대 배경이 조용하고 네. 칠흑처럼 불빛, 별빛 없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초곡부터 너무 몰입한 것 같은데 일단 두 번째 곡 그러면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들으신 곡은 이 지난번에 킴 리뷰할 때 저희가 녹음해서 들려드렸던 곡인데 한번 비교해서 찾아서 들어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앨리스 사라우트와 올라퍼 아르날제가 함께한 쇼팽의 녹턴인데요. 저는 여기에서 뭐 피아노도 그렇고 뭐 이 바이올린도 그렇고 얘 특유의 좀 잔향이 있어요. 완전 이렇게 냉철하게 소리 이렇게 딱딱 끊어내는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약간 그 잔향들이 있는데 그게 음악을 굉장히 맛깔나게 만들지 않나. 맞아요. 예. 요즘 하이엔드 스피커들은 물론 그러니까 모든 인클로저의 어떤 인클로저 만들어내는 공진, 잡음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뭐 이게 스피커 제작 방식이다. 이런 목표 아래 만들긴 하는데 이 유닛 자체가 페이퍼가 만들어내는 또 그 특유의 잔향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거는 상당히 뭐 음향적으로 어떻든 음악적으로 저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잔향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결국 자그는
여린 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보통 이제 마이크로 다이내믹스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 표현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보면은 일단 1등 공신은 AMD 트위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콘형이나 뭐 다이내믹 드라이버 트위터보다 훨씬 가볍고 빨리 움직이고 공기를 재빨리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삭삭 하는 소리까지 다 네.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물론 SMP가 받쳐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광대역의 어떤 특성을 가지는 AMD 트위터가 이 마이크로 다이내믹스를 살리는 데는 정말 열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kHz 이하를 담당하는 이 페이퍼콘도 지금 코난이 말한 것처럼 정말 다른 셀룰로스나 뭐 알루미늄 약간 메탈 계열의 진동파는 낼 수 없는 그 디테일이 있어요. 맞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두 조합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필승 좋은 것 같아요. 이 핑크팀에서는. 네, 그리고 이게 셀룰로스 페이퍼라고 해도 뭐 같은 소재를 다루더라도 엔지니어에 따라서 소리결이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코팅 재료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도 완전 달라지니까. 그리고 서라운드, 그리고 뭐 모터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받는데 핑크팀의 이 우퍼에서 만들어내는 그 특히 미드 쪽에 그런 음색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지금 들어도.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는 좀 이렇게 강력한 블루스 락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 곡 들어보시죠. 네, 마지막으로 틀어드린 곡은 얼마 전 1월 달에 영면에 드신 제프 백 선생님의 곡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이모션 앤 커머션 그 앨범 중에서 해머헤드라는 곡인데요. 제프 백 형님 때문에 꼭 튼 건 아니고 좀 이게 킴 스피커, 북쉘프 킴 스피커보다 대형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의 이제 미드 베이스 쪽도 크고 어떤 펀치력, 중량감, 중저역 쪽의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틀어봤는데 확실히 대형기는 대형기다. 네, 그 막내가 못하는 어떤 그 뭔가 권위적인 중저역의 그런 울림들, 그런 것들은 확실히 좋네요. 그러니까 그 일단 저에게 펀치력, 다이내믹스를 보면 확실히 얘가 지금 52kg나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무겁습니다. 얘가 딱 잡아주니까 앞에서 힘있게 뻗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물리 법칙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그러니까 헤비 복서의 펀치를 좀 휘두른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스케일 자체가 되게 큽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그리는 무대라든지 음의 어떤 폭발력 같은 이 스케일이 역시 대형기 스피커임이 분명하다. 맞아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우퍼가 좀 커지면은 대부분 이게 더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퍼가 커지고 이러면은 이게 특히 우퍼는 뭐 스타트와 스탑 이런 것들이 다 느려지고 힘들죠. 분할 진동도 세고. 그렇죠. 이게 뭐 딱 음악이 딱 끝나야 되는데 계속 잔향이 더 남아가지고 계속 더 흔들리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소리가 저역이 좀 혼탁해지고 스피드가 느려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스피커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못 느꼈어요. 아까 막 중간에 이제 녹음해 드린 거 외에 좀 다른 것도 좀 들어보고 그랬는데 뭐 말러 교향곡 2번 뭐 이런 것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뭐 전혀 문제 없이 커다란 스케일을 만들어내면서도 저역에 좀 으르렁거리는 그런 또 육중한 무게감 이런 것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죠. 아까 그 말러 2번 오른쪽 그러니까 그렇죠. 오른쪽에서 첼로하고 이제 그 베이스들 쭉 나올 때 으르렁거리면서도 악기들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뭐 혼탁해지거나 뭉개지지 않는 거 보면서 이 저역의 어떤 해상력도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핑크팀의 보르그라는 스피커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작년에 저희 채널에서 1등 먹은 핑크팀의 킴의 형입니다. 그렇죠.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도 이 스피커 오랫동안 궁금했었는데 국내에 들어와서 너무 반가웠고요. 또 기대한 만큼 정말 또 좋은 소리 들려줘서 재밌게 간만에 또 리뷰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계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평원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